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4.13 총선이 치러진 지 6개월째 되는 내일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선거법 관련 사범을 이날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효가 끝나는 내일 밤 자정 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4.13 총선 직후 104명의 당선인을 입건한 뒤 지금까지 20여 명을 기소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을 내일부터 다른 기종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갤럭시 노트7 구매자들은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이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 노트7을 구매한 매장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회사 제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삼성, 애플과는 또 디자인 특허 소송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화면 테두리 등 3가지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베꼈다며 지난 2012년에 애플이 낸 소송인데요. 배상금 규모가 우리 돈 4,485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대한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애플 측과 삼성 측 변호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11 times now, Samsung has been found guilty of intentionally and blatantly copying the iPhone. Every court at every level has agreed. All the profits on the phone for a design patent on a narrow portion of a phone's appearance devalues all of the important patents.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열 이틀, 또 사건이 형사 8부에 배당된 지 엿새 만입니다. 미르재단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분노합니다. 대통령이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이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16세째입니다. 오늘 전국의 열차는 평소의 85%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고 파업 참여율은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를 보면 오전 6시 기준 KTX는 100% 정상 운행하고 있고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95%, 새마을과 무궁화는 64%, 화물열차는 56%로 평균 운행률은 84%입니다. 파업 참가율은 40%고 파업에 참여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17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수 없게 됐죠.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에게 선물이나 간식, 식사를 대접하는 게 금지된 데 대해 응답자의 6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4.6%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호빵이나 캔커피 같은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의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서울 최저기온이 8도 안팎까지 떨어진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 즉석 원두커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호빵 매출도 지난해보다 10.5% 늘었고 온장고 음료인 캔커피와 두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득 세수는 30% 이상 늘었지만 법인 세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소득 세수는 2012년 45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60조 7천억 원으로 32.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 세수는 45조 9천억 원에서 45조 원으로 2% 줄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 핵실험 계획을 미리 통보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지도부 감시라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를 통해 북한이 중국의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파견했고 러시아에는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과
노동당 국제부 고위관리 한 명을 보내 사전 통보 창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자문역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그 영향을 진단하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남성 37살 진모 씨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 씨가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 벨트에 올라갔다 넘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진 씨가 출국 항공편을 확인하려다 예약된 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유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있죠.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렸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생후 2개월 된 딸의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뒤에 모유를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당내 주요 인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폴 라이언 의장을 두고는 나약하고 무력한 지도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뉴욕 김영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음담패설 녹음 파일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공화당 수뇌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의 1인자 폴 라이언 의장이 나약하고 무력한 지도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라이언 의장을 비롯해 3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사실상 지지를 철회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게도 경선 때 지지를 애걸하더니 이제는 자신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족쇄가 풀렸고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겠다며 당과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정권 인수위원장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트럼프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I'm still supporting Donald. Obviously I was disappointed by what happened, but disappointed in some respects by the response initially. But I'm still supporting him.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화당 수뇌부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분열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트럼프로 분열됐던 미 공화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가도는 더욱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수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면 바로 뒤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